신장 질환에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단백뇨입니다. 이 단백뇨는 신장 질환과 같이 붙어 다니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의외로 이 크레아티닌 등 이 신장 기능 검사에 묻혀서 단백뇨를 간과하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뇨를 방치하면요, 그 자체로 큰 화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도 또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단백뇨를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나 단백뇨는 의외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평소에 먹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질환은 사실 성인에서 매우 흔한 질환입니다. 얼마나 흔한가 하면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 다니잖아요. 그때 지나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은 신장이 나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에 의하면 성인의 약 13%가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즉, 신장 질환은 대단히 흔하지만 바꿔 말하면 흔한지 모르고 방치하는 사람들 또한 대단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실제로 본인이 신장 질환이 있다고 자각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실제로 제가 임상에서 보면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단백뇨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신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장이 빠르게 나빠지고 나서야 그때 오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발견했더라면 초기 단백뇨에서 막을 수 있었던 사태를 결국에 말기 신부전까지 투석까지 할 때까지 잘 모르고 오시게 되는 사례들을 사실 거의 매일 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미리미리 예방하셨다면 자신의 팔자와 수명이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고 이런 일이 닥칠 수가 있고요. 혈압과 당뇨가 없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전체 성인의 13%나 알고 있는 질환이니까 사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장은 이상이 없는지, 단백뇨가 혹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흔히 지나치는 이유가 되는 것은요, 어떤 거냐 하면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미 병원 잘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먹고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도 내가 가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혈당이 잘 나와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당뇨 환자는요, 혈당 조절 유무와 상관없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신장을 비롯해서 눈 등을 검진 받아보라고 권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고 계셔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몸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는 말이에요. 남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이 없어도요, 신장은 누구나 예고 없이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꼭 잘 시청하시고요, 병을 예방하고 내 몸을 지키는 꿀팁을 꼭 챙겨가시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장병이 생겼을 때 처음에 무슨 증상이 있느냐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신장병이 처음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증상으로는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때는 더군다나 신장기능지표인 크레아티닌도 별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신장이 나빠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극초기 신장병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알부민뇨를 검출하는 것입니다. 이 알부민뇨는 간단히 말하자면 대량 단백뇨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전에는 미세 단백뇨라고 해서 미세한 단백뇨가 나온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요새는 그냥 미세 단백뇨란 용어를 쓰지 않고요. 알부민뇨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알부민뇨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해지면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속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세 단백뇨가 따로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미세 단백뇨조차도 대량 단백뇨로 넘어가는 그러한 연속된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서 알부민뇨는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고편이 시작됐으면 사실 영화나 드라마는 곧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고편이 나왔을 때만 잘 관리를 해도 본방이 나오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부민뇨의 경우에는 이게 예고편이라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관리를 잘 하면 본방이 방송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알부민뇨 단계에서는 병을 잘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치료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때를 놓치면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단백뇨 하면은 딱 거품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 소변에 거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는 단백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품뇨가 심할 때 단백뇨를 의심하는 것은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 단백뇨, 알부민뇨가 조금 나오는 상황에서는 거품뇨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품의 유무만 가지고 우리가 단백뇨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실제로 거품뇨가 없으니까 나는 단백뇨가 없습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또한 반대로 거품뇨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단백뇨인 것도 아니에요. 소변이 많이 진해졌거나 수분 섭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소변을 봤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많이 나와서 생기는 거품뇨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거품하고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품이 동동 떠 있는 형태가 아니고요. 흡사 맥주의 잔거품과 같이 이렇게 잔거품들이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내가 단백뇨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입니다.